경매스쿨 연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농취증을 발급받을 때 불법 농지를 그냥 내줄 수가 없으니까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골머리를 앓아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상복구 계획서에 대한 서식하고 또 샘플을 갖고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상복구 계획서는 사실 특별한 양식이 없어요. 만들기 나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특별한 서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원상복구에서는 우리 현미경 카페에 올라와 있는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십시오. 원상복구 계획서는 미리 작성을 하셔서 농취증 신청을 할 때 정부24 사이트에 올릴 때 같이 업로드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담당 공무원을 만났을 때 농취증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그리고 이 원상복구 계획서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준비해 가지 않으시면 이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 계획서 작성해서 내십시오 그러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 준비하는 거하고 준비하지 않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어느 정도 준비는 좀 해놔요. 그렇죠. 미리 좀 작성을 해가면 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해당 담당 공무원도 원상복구 작성해서 내세요라고 하지 양식을 딱 출력해갖고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원상복구 계획서만으로 끝내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집원, 또 주소, 성명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고, 또 저희 회원을 보니까 막 중장비 사진을 해서 어떻게 논을 갈고 어떻게 밭을 만들고 뭐 이렇게 세세하게 만드니까 특별한 이견 없이 이것만으로 끝난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우리 회원이 작성한 이 원상복구 계획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은 굉장히 잘 쓴 예시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우리 회원이 쓴 농지복구 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인데요. 이행각서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농지 내역이라고 해서 이 지번과 지목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인 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계획서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요. 뭐 꼭 이 컨테이너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적혀있는 이 컨테이너 대신에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그렇지. 아니면 뭐 분묘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 우리가 농취증을 받는데 좀 걸리적거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적으면 된다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농지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싹 다 까고 농지로 만들어 놓겠다. 건축물이 있으면 그걸 다 모두 다 철거하고 농지로 만들어 놓겠다. 그것을 조금 양식에 맞춰서 쓰자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식에 있는 거에 이 컨테이너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자는 거죠. 상기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는 현재 전체 면적 몇 제곱미터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 70제곱미터 면적의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가 소재하고 있으며, 또는 뭐 불법 분묘가 있으며 이렇게 되겠죠. 장기간 휴경으로 작물 재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에 소유권 이전 후에 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서 농지 내 잡풀과 잡목을 제거하고 컨테이너 박스는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자진 철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 소유권 이전 후라는 단어가 있죠. 나는 또 뭐뭐 할 계획이며 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담당자가 이 농취증을 내줘야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니까 농취증을 일단 내달라는 얘기인 거죠. 계획이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 당장 하지는 않고 소유권 이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계획이죠. 소유자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즉시 불법 건축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 건축물 철거 판결, 여기 기간도 적어놨습니다. 6에서 12개월 정도 후에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문을 토대로 법원에 건축물 철거 대체 집행을 신청해서 본인이 직접 불법 건축물을 철거, 여기도 또 이제 기간을 정해놨죠.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이 불법 행위를 좀 없애려고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적어놨고 또 소요되는 기간도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 원상복구 계획서에 꼭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중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중장비 업자와 맺은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계약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견적서만 넣는다 하더라도 이 담당자나 또는 농지위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거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를 거부하기는 좀 쉽지 않지. 자,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게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로 복구하여서 농업 경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참 좋아하는 문구죠. 농지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의거해서 농지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처분 등 어떠한 행정적 법적 조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끝났네. 제가 이 농지 복구 계획서는 굉장히 잘 썼다라고 미리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뭐 이대로 그대로 쓰시는 분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만 변형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담당자가 직접 불러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옆에서 수기로 작성을 해서 농지증을 받은 경우도 제가 한번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상복구 계획서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제출했을 때 어느 정도는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크게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지증이 좀 쉽게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원상복구 계획서는 반려를 받으려고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지증 발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썼는데 농지증이 나오지 않는다. 굳이 원상복구 계획서를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지증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송 가야지. 그런 경우에는 농지증 반려사유서를 받으셔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보시고 또 근거가 굳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또 매각허가 결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매각허가를 받으시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또 이 농지증에 관련된 소송을 통해서 농지증을 받으시는 이런 걸로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농지 반려사유서도 꼭 담당 공무원에게 공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이 원상복구 계획서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농지증을 내줄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서 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책임을 벗어나겠다 그런 용도다 보니까 이것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다 농지증이 나왔던 것 같아. 거의 나온다고 봐야죠. 자, 이 원상복구 계획서는 저희가 방금 올려드린 그 샘플이 거의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에요. 그렇지. 네, 그게 맞춰가지고 잘 활용해서 또는 변형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농지증이 발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카페에 들어가셔서 딱 2번만 읽어보시면 아, 원상복구 계획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경매스쿨 현미경 카페에 들어오셔서 필요한 자료들 또 이 원상복구 계획서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 서식이라든가 또 다른 회원분들이 경험했던 사례들이 있으니까 카페에 오셔서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